아이고 자꾸 우리 자신을 야단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야단치면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고 더 반항하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수긍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야단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걸 왜 우리 자신에게 하냐는 것이죠.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보통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행위하는 것에 아주 인색해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자신을 야단치면서 산답니다. 심지어는요, 일기를 쓰면서도 계속 야단을 쳐요. 이거 저는 정말 나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성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서열 사회에서 요 3, 4%의 아주 최상위에 있는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야단 맞아야 할 존재라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화가 자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꼭 극복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반성, 성찰 이런 단어를 엄청 많이 쓰죠. 반성 그러면 하여튼 뭔가 잘못한 걸 반성하는 거야. 성찰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니까 뭐 반성이랑 비슷한 건데 하여튼 뭔가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모두 reflect예요. 두 가지가 다 같습니다. 영어로는. 성찰은 어려운 단어니까 뭔가 좀 좋은 것일 수도 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는 불명확하죠. 반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잘하려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전에도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아봄, 이렇게 사전에 뜻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reflect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reflect라는 거는 이렇게 구부러진 형상이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reflect, 되돌아보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이전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어떤 주제나 사안이면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와 관련된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reflect에는. 어찌 보면 뭐 메타인지라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새로운 방향 등을 생각해보는 행위, 이게 리플렉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철학계에서는 반성이라는 것을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되돌아보는 행위를 우리가 반성이라고 얘기하죠. 한자에서도요, 반성 그러면 돌이킬 반, 살필 성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돌이켜서 자세히 혹은 또 깊이 있게 살펴봄,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영어, 한자 모두 잘못, 부족함이라는 개념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반성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을 한정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철학에서의 반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태나 행위를 돌아보는 일, 리플렉트에 가까운 그런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보통 이론적 반성, 실천적 반성, 도덕적 반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반성이라는 것은 논리 이론적으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고, 실천적 반성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내가 어떻게 했지 또는 그 집단이 어떻게 했지 그것이 사회윤리와 비교했을 때 어떻지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도덕적 반성이라는 건 특히 윤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정해 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도덕적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보려면 현상학에서의 반성의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상학에서는 이것을 되게 어려운 단어에 비조정적 생각 방식과 조정적 생각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둘조정할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대로 생각을 정하고 하는 생각, 그렇지 않고 하는 생각,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조정적 생각 방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즉자적으로 깊이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하는 순간의 생각 같은 거, 이게 이제 비조정적 생각이고요. 조정적 생각은 당연히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반성한다는 것은 비조정적 생각이 아니라 조정적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맞을 겁니다. 반성, 성찰하며 삽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성하면서 자기를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자, 이런 뜻이야. 반성하면서 살자는 나를 야단치면서 살자 이거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뜻이라는 점,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단치지 말고 반성 성찰하려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돌아보려면 생각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돌아보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조금 진행되다가 다른 잡념이 들어.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력이 엄청 중요한데요. 저는 자기 돌아보기를 그래서 일상 한 줄 기록을 꼭 쓰시면서 하시기를 권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뭘 했으면 자리에 앉으면 꼭 시간하고 뭘 했다고 한 줄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쓰셔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 줄 기록 쓴 거를 쭉 읽어보고, 아,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얘를 하루 단위로 돌려봐요. 또 일주일 단위로도 돌려봐요. 저는 사실 일주일 단위로 돌려보는 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력을 키워서 자기 돌아보기를 일주일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산 것이 시간 수는 월요일 날은 오전에 이렇게 점심때는 뭘 먹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화요일 날 어떻게, 수요일 날 어떻게, 얘가 쭉 머릿속에 영화 보듯이 상당 수준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가장 넓은 범위, 가장 강도 깊은 그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성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사안별 돌아보기입니다. 이 사안별 돌아보기는 저는 주로 한 달 단위로 하시기를 권해요. 제가 생각력이 엄청 높은 사람인데 한 달 단위로 이번 달 1일은 뭐였고 2일은 뭐였고 3일은 뭐였고 이렇게는 영화가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달 단위라는 것은 사안별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종류 1, 종류 2, 종류 3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또는 나의 향유, 놀이 등에 대해서 또는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 영역을 나누고, 그것이 요번 달 초에는 내가 그 영역과 관련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했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실행을 하고 저런 실행을 하고 저런 실행을 해서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달성을 해서 나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표나 목적,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컨설팅에서는 이걸 as is라고 얘기하죠. 현황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까지 내가 이런 성장 변화를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에 이어서 무엇을 해야겠네, to be,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나오면 실행 전략과 계획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사안별 돌아보기를 하시면 다음 달에 실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또 돌아볼 것은 주제별 돌아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깊은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 조금 자주 해보시길 바라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유, 윤리, 주체, 제가 강조하는 이타성, 이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생각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쭉 생각에 이음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게 다 반성이자 성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면 우리는 반성적, 성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신 상태에서 저는 역시 반성적인 글쓰기, 성찰적인 글쓰기를 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의 성찰 반성은 저희가 이제 이룸 다이어리를 쓰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월간 다이어리, 이룸 다이어리 안 쓰시는 분들은 이룸 다이어리 검색하셔서 그 상품 상세 페이지도 보시고 또 영상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이어리 쓰는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록이 무기가 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룸 다이어리의 서식에 하루에 플랜을 쓰는 하단에 보면 C,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자기 평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4L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내가 좋아했던 거 like, 그다음에 부족했던 거 lacked, 그다음에 내가 배운 거 learn 한 거죠. 그다음에 내가
계속했으면 하는 거, long for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 써보시고 칭찬과 감사를 매일매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매일매일의 반성적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완성형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안별 돌아보기를 한 것을 저는 꼭 일기로 쓰시기를 권해요. 일기를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이어리에 for L 쓰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안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이루었던 것을 종합해서 쓰는, 이걸 이제 사안별 일기 쓰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권해요. 이거를 하시면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일기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쓰실 때는 조금 메모 같은 것을 하시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그 구상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 떠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쓰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찰과 반성의 글쓰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주제별 돌아보기를 하라고 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글쓰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부터 할 거야. 그러면 메모해 보시고 용기에 대한 다른 자료도 좀 뒤져 보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글쓰기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주제가 반성과 성찰이지 않습니까? 그 반성과 성찰을 앞서서는 생각으로 하는 거, 그것을 이번에는 글쓰기로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얘를 실행을 하시면 우리가 정말 성찰적인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반성하면 내가 잘못한 거 고개 숙이고 그래서 자꾸 나를 야단치는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반성 성찰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은 방법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각의 방법, 글쓰기의 방법을 통해서 성찰을 멋지게 해냄으로써 우리의 삶의 깊이, 그리고 그 깊이에 의거한 미래 설계, 이것이 가능한 그런 일상,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